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왠지 나를 피하는 느낌. 아니면 내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처음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불안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쩌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그 사람은 주변에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된다고요. 그 에너지는 어떤 이들에게는 빛이 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의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가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당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요. 이건 단순히 인기를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을 지키며 사는 것이 왜 때로는 외로운 길인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평생 인간의 내면을 탐구했던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고 보았어요. 그는 이것을 그림자, 즉 섀도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 인정하기 싫은 부분, 그런 것들이 바로 그림자예요. 그런데 융은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걸 개성화 또는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약점도 강점도 모순도 모두 받아들인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가면을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진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거짓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신호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자꾸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저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들이 당신 앞에서 자신의 선택이 정당한지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죠.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판단할 거라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당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타협하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메시지 말이죠. 물론 당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무의식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불편해하고 변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주 조언을 구하지만 정작 그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물어보는 걸까요? 그건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에서 뭔가 확실한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조언을 들으면 그걸 실행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조언은 보통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거든요.
당신은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짚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문제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원하지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에게 물어보지만 결국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고요. 세 번째 신호는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한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될 때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당신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자신의 필터를 통해 듣기 때문에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특히 당신의 말이 그들의 불편한 진실을 건드렸을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왜곡해서 기억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예요. 그들은 당신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당신이 너무 솔직해서, 너무 직설적이어서, 너무 차가워서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래요. 당신은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그들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사람들이 당신 없이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당신에게 확인을 받으러 온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왜 당신에게 말할까요? 그건 그들이 당신의 승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일종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직위나 나이에서 오는 권위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내적인 힘입니다. 융은 이걸 자기, 즉 셀프라고 불렀어요. 진정한 자기를 실현한 사람은 외부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승인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자신 안에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기준점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듯이 말이죠. 이건 당신이 그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질투나 시샘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신이 가진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요. 당신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 당신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융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요. 그게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그 안전함을 포기하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자유를 보면서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불자유를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들이 자신의 선택과 마주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에너지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자주 경험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 곁에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칭찬처럼 들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에 이상하게 지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심리적인 에너지 흡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에너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당신의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들은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이 주는 느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윤근 이런 관계를 그림자 투사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자신 안에 없는 빛을 당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빛은 빌려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해야 하는 거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빛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빛을 찾도록 영감을 주는 겁니다. 7번째 신호는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자신의 가면을 벗는다는 겁니다. 이건 좀 역설적이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만큼은 진짜 자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완벽한 척하지 않아요. 당신은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당신 앞에서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들이 느끼는 거죠.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을 당신에게 털어놓은 후에 오히려 당신을 멀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들은 자신이 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느끼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역시 그들의 과정이에요. 당신은 그저 거울이 되어준 것뿐이고 그들이 그 거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8번째 신호는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분위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대화가 멈추거나 주제가 바뀌거나 사람들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건 처음엔 정말 불편한 경험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죠. 하지만 이건 사실 당신의 존재감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은 가벼운 수다나 뒷담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진실된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 앞에서 자신들이 하던 이야기가 얕아 보인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판단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그런 대화에 관심이 없을 뿐이죠. 윤근 개성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집단의 무의식에서 벗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집단이 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집단은 당신을 이방인처럼 느낍니다. 이건 외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또한 자유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9번째 신호는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느낄 수 있죠. 그들이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 당신의 의견에 쉽게 반박하지 못하는 것, 당신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게 그들이 당신의 힘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힘은 폭력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의 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진실은 때로는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주제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을 원해요.
그들은 배를 흔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들의 편안함을 위협하는 존재니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고요. 당신의 빛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섭습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이겁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당신은 깊이 있는 대화, 진실된 연결을 원해요. 그리고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이건 외로움과는 달라요. 이건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필요한데 없어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선택한 상태여야 해요. 융은 개성화의 과정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니까요.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요. 이 고독이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진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강한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그걸 숨겨야 할까요? 아니면 약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고요. 당신이 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빛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빛을 지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현명해야 해요. 당신의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진실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 준비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괜찮아요. 당신이 할 일은 모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은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걸 함부로 나눠주면 당신은 고갈됩니다. 융은 심리적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돌봄이에요. 당신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어있을 때 당신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당신과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당신처럼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당신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들은 이미 알아요. 그들도 같은 여정을 걷고 있으니까요. 융은 이런 만남을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주는 당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당신의 길을 걸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신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지는 겁니다. 강한 에너지를 가진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해요. 당신은 종종 오해받고 외로워하고 지칩니다. 그럴 때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당신도 인간이에요. 당신도 쉬어야 하고 울어야 하고 약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윤군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그 강함은 경직된 강함이 아니라 유연한 강함이에요. 대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 그런 강함 말이죠.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그저 진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당신의 그림자를 계속 마주하는 겁니다.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당신도 여전히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때로는 교만해지고 판단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윤근 개성화가 끝나는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평생의 과정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성장해도 여전히 배울 것이 있고 마주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당신이 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다른 단계에 있을 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영감을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당신의 목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이 길을 선택했나요? 왜 당신은 편안함을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했나요? 그 이유를 잊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그 이유로 돌아가세요. 융근 인간의 삶에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승인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한국에는 예로부터 내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 쌓인 깊은 힘 말이에요. 당신이 가진 강한 에너지는 바로 이 내공과 같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수많은 그림자와 마주하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진실을 선택하면서 쌓인 겁니다. 이건 당신의 보물이에요. 그리고 이 보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피하고 질투해도 그들은 당신의 내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건 당신 안에 있으니까요. 융은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 당신에 대한 게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거라고요. 당신은 그저 그들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에요. 당신이 보여주는 건 당신의 진실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판할 때 그들은 사실 자신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사실 자신의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보면 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 가능성이 무섭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무섭죠. 특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가장 무서운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이 받는 저항은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당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면 그건 당신이 아무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안전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당신은 안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락한 거짓말들을 산산조각 냅니다. 진실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진실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융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했지만 결국 가장 큰 발견은 자기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광기와 마주해야 했고 자신의 어둠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그가 찾은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온전한, 통합된, 진실한 자기 자신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여정을 걷고 있어요. 당신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됐어요. 그 에너지는 어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당신을 보면서 누군가는 용기를 얻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나도 나 자신이 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세요. 세상은 더 많은 진실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용기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이 길은 외롭습니다. 융도 그걸 알았어요. 그는 개성화의 길이 고독한 길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이 고독은 텅 빈 고독이 아니라 충만한 고독이라고요. 당신이 혼자일 때 당신은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은 가장 온전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이미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선 수행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서도에 외롭지 않다고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은 혼자 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융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자기를 실현한 사람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전체라고요. 그는 자신의 개별성을 완전히 실현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인간과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역설이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수록 당신은 모든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신의 강한 에너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진실했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피한다고 해서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갑니다. 언젠가 그 길들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주변에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지금 이 순간 당신처럼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도 오해받고 외로워하고 때로는 지치지만 그래도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알거든요. 이 길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길이라는 걸요.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요. 그러니 계속 걸으세요. 당신의 빛을 지키세요. 당신의 진실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보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당신을 얼마나 강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요. 융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과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되어 당신을 지배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것과 마주했어요. 당신은 이미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유로운 거예요. 당신은 이제 운명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그 힘이 당신에게서 발산되는 강한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질투하고 어떤 이들은 그 빛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요. 그 빛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해야 하는 거라는 걸요.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피할 때 그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진실하기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그건 내가 불분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질투할 때 그건 내가 뭔가 특별한 걸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되는 용기를 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당신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진실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어요. 융의 말대로 당신은 지금 개성화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평생 계속될 거예요. 끝나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발견한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의 삶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속 흐르고 계속 변화하고 계속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진실해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은 정확히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세상은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진실을, 더 많은 용기를,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해요. 당신이 바로 그 빛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진실이고 그 용기고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 당신의 빛을 숨기지 마세요. 세상이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계속 빛나세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는 작은 빛도 큰 의미가 있거든요. 당신의 빛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어요.
당신의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당신답게 사세요. 계속 당신의 진실을 살아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